일본에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의 몰락에 대해 일본의 우수인력이 한국과 중국 등으로 유출됐기 때문이라는 원망 섞인 진단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라기보다 무조건 남 탓으로 돌리며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국민성이 보이는 이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디램으로 불리는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해 1990년까지 세계 반도체 업계의 톱10에는 항상 6에서 7개의 일본 기업들이 포진했고 시장 점유율도 1988년에는 세계 전체의 50.3%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의 추격을 받으며 점점 잠식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일본은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되자 이때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한국, 대만 업체들이 일본 기업의 불이익을 피하려면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하라고 제안했고 일본 기업들은 이를 속절없이 수용하고 말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0년대 당시 일본이 불황에 빠져 있어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이 잇따랐는데 그때 한국 삼성전자 등이 고액 연봉으로 유능한 인재를 빼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신초는 한때 돈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일한 적이 있는 일본인 반도체 전문가에 대해 소개했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많은 일본인 기술자들이 주말마다 이른바 토기연례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한국과 대만의 일본 반도체 기술을 전수하러 나갔다. 나는 2년간 연봉 3천만 엔의 조건으로 삼성전자에 스카우트됐다. 당시 내가 다니던 일본 기업에서 급여를 20% 삭감당한 상태라 작심하고 한국으로 갔다. 일본 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회사 기밀 정보 관리도 허술해서 나 자신을 포함 많은 일본인 기술자들이 우리 반도체의 핵심 기술을 한국으로 빼돌리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일본 반도체는 세계 시장에서의 10% 이하의 점유율을 보일 정도로 몰락하였습니다. 이것을 자국의 문제가 아닌 현재 세계 점유율 톱을 지키고 있는 곳들로 기술 및 인재 유출 때문이라고 단정짓는 일본의 결론이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1990년대 후반이면 한국도 IMF로 큰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런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무엇에 투자하여 현재가 되었는지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이 일본에게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일본 반응 보겠습니다. 기술자, 연구자, 시스템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등 다른 나라에서는 충분한 보수를 받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불평등이라고 할까? 문과의 사원이 출세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를 시정해 가지 않는 한 기술 대국, 제조 대국으로서 한 세대를 풍미하던 일본은 쇠락해 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정부와 경영인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인 것 같다. 과거로부터 반성을 하지 않고 같은 전철을 밟는 융통성 없는 부분, 기술 개발의 앞을 보지 않는 것과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자동차도 불안하다. 일본은 정보에 관한 인식이 너무 낮다. 이는 세계대전에 진주된 요인이며 현대의 이 혁명에 대해서도 국가 레벨로 이해 부족인데 기술 인력 양성과 정보 유출의 중요성이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도 모르는 지도자만 있을 뿐입니다. 20여 년 전 NHK 특집에서 한국 삼성 비약의 수수께끼라는 주제로 특집을 보았더니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일본 기업의 접대를 반복하고 도시바의 기술자를 주말마다 서울의 접대의 기술을 비밀리에 공여받은 사실이 밝혀져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플래시 메모리는 도시바의 전매 특허였지만 삼성의 기술 공여에 지금은 세계 점유율을 모두 빼앗겨버렸다. 이런 기사는 진짜 억울하다. 솔직히 기술을 낚아챈 대만, 한국보다는 그 계기를 만든 미국을 용서할 수 없다. 미국만 없었다면 일본의 IT 반도체는 지금도 세계의 톱그룹에 있었을 것이다. 당시의 매스컴을 포함해 일본은 다른 아시아 제국에 기술 지원을 하고 아시아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했다. 일본 사람들이 착해서 맞게 된 결과야. 맞는 말이니 할 말이 없지.